안녕하세요. 멘토곰 영상톡 7탄입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발음도 좀 꼬이는데요. 날이 너무 덥죠? 저희 있는데 너무 덥습니다. 거기다가 에너지 절약하라 그래서 사무실에서도 가능하면은 그 에어컨을 좀 오전에는 덜 틀고 또 오후에는 에어컨 트는 거 하고 선풍기 이렇게 돌리는 시간 번갈아 가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많이 덥네요. 자, 우리 기말고사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이 더울 거고요. 또 우리 학생들 잘 준비하라고 집에서 응원해 주시거나 또 요리해 주시는 가족분들도 많이 더울 텐데요. 한 2주나 3주 남았죠? 학교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남은 2주나 3주 이왕이면 열심히 잘 하기 바라고요. 이 동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2주나 3주가 아니라 1주나 2주가 남은 상황이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 동영상에 말하려고 하는 거는 중학교 시험입니다. 중학교 시험 기말고사 직전 대비 직전에 꼭 확인하세요 하는 것들 몇 가지인데요. 오늘은 정말 동영상 길지 않을 겁니다. 10분 내에 끝내는 게 제 목표거든요. 자, 그러면 멘토곤 영상톡 7탄 시험 일주일 전에 꼭 확인할 것, 시험 직전 대비 이런 식인 거 한 번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대개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제가 학생들하고도 해보고 또 조카하고도 밀착해가지고 지금 그 시험 준비라든지 자기주도 학습 같은 걸 해보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죠. 좋은 어떤 생활 습관, 운동도 있고, 만약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식사를 조절한다든지 좋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좋은 목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해서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말고사 시험을 못 보고 싶은 학생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날도 덥고 힘드니까 또 바로 공부하기보다는 좀 쉬게 되기도 하고 또 게임 같은 거 하는 학생들은 또 게임에 약간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데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시험 앞두고 1, 2주 정도 직전일 테니까 그 1, 2주는 그래도 한번 이제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때 꼭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 범위를 우선 꼭 재확인을 해주세요. 시험 범위 재확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학생들 다 한두 번은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기술, 가정, 한문 시험 범위가 있을 때요. 배운 범위가 시험 범위가 다 아닐 수가 있고요. 특히나 교과서가 2개인 것들 있죠. 뭐가 있죠?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익힘책 있고 국어 생활국어 있고 영어 액티비티 책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2권의 교과서들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부교재의 성향을 띠고 있는 저 수학 익힘책이라든지 생활국어라든지 아니면 액티비티 책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험 단위인데도 이번 시험에는 시험 범위에 들지 않는다라고 기재가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구두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왕이면 시험 준비를 한다는 측면에서 아닌 거는 공부라는 측면에서는 다 평소에 하겠지만 아닌 거는 시험 준비할 때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특히나 이제 역사, 사회, 과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여러분이 동시에 한 학교들이 꽤 있잖아요. 지금 과학에서도 과학 AP라든지 역사에서도 국사 부분이랑 세계사 파트를 이렇게 선생님이 다르게 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역시 수업 진도가 따로따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교과서 시험 범위에 대해서 애매하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야 그거 시험 범위 아니라고 그랬잖아 친구에게 듣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꼭 재확인을 하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의외로 안 해도 되는 거 했거나 아니면 그 단원, 특히나 이제 소단원이 여러 개가 모여서 대단원이 되잖아요. 대단원의 단원 마무리 문제가 시험 범위라고 선생님이 굳이 강조를 하신 경우가 있어요. 소단원 뒤에 몇 개가 남았는데 평소에도 대단원 문제까지 확인을 해야겠지만 안 끝났는데도 대단원 마무리 문제가 시험 문제라고 굳이 이렇게 쉼표 찍어놓고 몇 페이지가 시험 범위다라고 써있을 때는 거기서 문제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시험 범위가 넓을 경우에,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집중이수제 과목일 때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도덕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역사라든지 아무튼 집중이수제 과목이라서 한 학기에 좀 많은 책 한 권을 띄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많은 양을 나갈 때 그때 제가 제 책에도 썼었고 포스팅에도 강조를 하는 게 시험 범위가 넓을 때는요. 정말 핵심 사항 위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면 95점, 100점 가까이 맞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각각의 단원별로 소단원, 대단원별로 나오는 저희 교과서가 뭐 시험 준비에 답이다라고 하면서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중요 개념들,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또는 학습 목표 방향, 그 다음에 본문 안에 있는 문제라든지 단원 마무리 문제들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것들로만 문제를 내도 워낙 범위가 넓게 되면 구석에서 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로만 내도 꽉 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넓을 때는 목차를 반드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 시험 범위가 예를 들면 집중이수제 과목이라 거의 책 반 권이다. 대단원, 소단원 제목도 써보고 대단원, 소단원으로 넘어갈 때 각각 좀 빈칸을 넉넉하게 주고 난 다음에 각각의 소단원에서 물어본 문제들 중요하게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각각의 소단원 마무리 문제, 대단원 마무리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대단원 마무리 문제 중에서 사회나 역사 경우에는 특히나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잘 놓치기 때문이에요. 꼭 무슨 놀이처럼 표현된 경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퍼즐처럼 돼서 뭐 가로 세로로 그 단어 맞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학생들을 잘 안 보고 아 이거 뭐 재미삼아 하라는 건가 보다 하고 선생님이 안 하고 그냥 안 하시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잘 보면 그것들이 그냥 가로 세로로 낱말을 맞추라는 퍼즐 놀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개념, 이 단어를 뜻을 채울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단지 물어보는데 재밌으라고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 쭉 물어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재미있으라고 같은 말을 공유하는 경우에 가로 세로 낱말 넣기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하고 가끔 가다가 공부 시험 성적 안 나왔을 때 공부한 거에 비해서 시험 성적이 안 나왔을 때 교과서 한번 가져오라 그러고 시험 문제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해보라든지 약간의 놀이 형태의 즐거움으로 던져주고 있는데 그게 앞부분 내용을 거의 요약을 했거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안 했으니까 넘어가는 이건 놀이잖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교과서의 어느 부분도 앞부분의 내용이나 교과서 내용과 상관이 없는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상관도가 좀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한데 특히나 가로 세로 낱말 맞추기 같은 경우에 사회나 역사 같은 경우에는 꼭 풀어보세요. 거기서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건 지금 그 시험 범위 넓을 때 목차 위주로 하라는 얘기랑은 조금 딴 데로 갔어요. 학생들이 의외로 거기서 많이 틀려서. 자, 그 다음에 교과서 프린트물 문제집. 자, 문제집까지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교과서하고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물이나 필기까지 했어도 훌륭합니다. 제가 하라는 건 그 정도면 됐다는 얘기예요. 단지 그것들에 대해서 잘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출문제 몇 회분이라든지 자습서 뒤에 있는 문제라든지 문제집까지 풀 수도 있겠죠. 시간이 되는 학생들은. 근데 아무튼 이 교과서하고 프린트물 또 문제집까지 만약 푸는 학생이 있다면 중요한 게 뭘까요? 자, 풀어봤습니다. 틀린 문제가 있습니다. 아, 틀렸구나. 넘어간다. 라고 하면 지금 예를 들면 자습서 뒤에 있는 그 푼 점수가 70점이었다. 문제집에 있는데 푼 점수가 뭐 75점이었다. 교과서 수학에 있는 부분에 문제를 친 게 80점이었다. 그럼 그냥 그대로 또 80점, 또 70점, 75점 나오겠죠? 그러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공부하는 거고 또 더 원천적으로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공부라는 거니까요. 시험 대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틀린 문제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학생들 중에서 가끔 가다가 오답 노트 같은 거 해서 쫙 취합해 봤을 때 이 문제 처음 보는 거니? 라고 물어보면 움찔하고 대답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너 문제집이나 교과서 풀었었을 때 이 비슷한 문제 틀린 적 있지? 고개를 떨굽니다. 예. 그런 학생들이 다수예요. 사실은 어른들도 아실 거예요. 저희가 하는 실수 또 하고요. 잘못된 어떤 이렇게 억측을 하거나 오류를 할 때 그 일종의 사고방식 습관이죠. 나쁜 식의 습관이 돼 있어서 계속 같은 식의 뭔가 편향된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 형태일 때도 마찬가지라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이거 왜 틀렸지?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안 틀릴 수 있을까? 제대로 맞을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게 문제를 30개, 50개를 다락 풀고 틀린 문제 채점하고 됐어. 나 이만큼 풀었으니까 라고 흐뭇해하면서 또 다시 30개, 50개를 푸는 것보다 그 30개, 50개를 풀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왜 틀렸지? 다음에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30개, 50개가 계속 쌓여서 계속 쌓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공부는 분명히 물론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하고 특히 그 질이라고 표현할 때 또는 좀 더 내가 갖고 있는 현재보다 좋은 실력, 그게 성적이라면 점수로 나오려고 할 때는 내가 틀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이라면 또 새로운 문제 또는 아니면 뭐 새로운 무언가를 잡는 것보다는 했던 것들 중인데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죠? 교과서, 필기와 프린트물, 그 다음에 문제집까지도 했다라고 하면 그 틀린 문제들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시험 직전에 가장 잘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건강을 최적화해 놓으라는 얘기죠. 자, 건강 최적화해 놓는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많은 학생들이 시험 직전에 이제 진짜 급하니까 아니면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막 이제 새벽까지 한다거나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한다거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 정신력과 그 투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 가서도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쯤이거나 시험 문제를 낸 직후에는 학생들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 시간이나 교과서로 공부하면서 잘 모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 너무 또 애들이 많이 틀리지 않을까 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은연중에 수업 중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뭔가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수업 시간에 존다거나 멍한 상황이 되게 되면 상당히 아까운 거죠. 왜 아깝죠? 자,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3시간이 늘었다라고 하죠. 근데 학교에서 지내는 그 시간, 7시간, 8시간 동안 집중을 잘하는 게 그 3시간 이상으로 중요할 때란 얘기예요. 따라서 뭘 줄여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짜투리 시간들이 있어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좀 쉬는 시간, 또 학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공부 들어가기 전에 공부 분위기 잡는다고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험 보는 시간, 그 시간표랑 거의 비슷하게 주말 같은 경우에도 주말이니까 늦게까지 자야지, 아니면 주말이니까 어떻게 해야지라는 것보다 실제로 만약 이 동영상 보시는 게 시험 1주나 2주를 앞두고 보는 거라고 하면 주말까지도, 토요일, 일요일 수업이 없는 주말까지도 쉬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스케줄을 짠 학생이라면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 시험 볼 때와 비슷한, 즉 아무리 늦어도 8시엔 일어나서 8시 반 정도부터는 공부를 하는, 또 밤에도 아무리 늦어도 12시엔 자고 또 11시나 11시 반부터는 잘 준비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는 시간 최소한 7시간이나 6시간 정도 충분히 자는 시간 잘 확보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짜임새 있게 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길지 않습니다. 자, 멘토검 영상톡 7탄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첫 번째, 시험 직전에 확인해야 되는 걸로 시험 범위 재확인하십시오. 고등학생들이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중학생들이 아직까지 물론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 중에서도 일부 아주 자기 관리를 잘하는 중2, 중3들이 있지만 대개 특히 중1, 중2라면
아직은 좀 허술하게 자기 관리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시험 범위에서 안 해도 되는 걸 한다거나 고기가 아닌 줄 알았는데 요 2페이지는 시험 범위래라고 말한 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중간고사 때 봤던 건데 이 2페이지는 화학적으로 개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2페이지는 다시 시험을 본다라고 분명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 꼭 재확인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 넓을 때는 중요한 거 위주로 나온다. 사이드에서 막 구석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거 위주라고 할 때 중요한 거 위주 뭘 기준으로? 목차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라고 그랬고요. 제가 도덕 같은 경우에 집중이 수제 조카 할 때 같이 공부하면서 그때 정말 책 한 권을 한 학기에 나갔거든요. 중간고사 반, 기말고사 반 나갔었는데 그때 개념 노트라는 식으로 요렇게 목차 정리하는 거를 포스팅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는 뭐? 교과서나 프린트물. 만약 문제집까지 풀었다면 문제집까지 틀린 문제를 확인해라. 나 이 문제집 다 풀었으니까 또 풀고 뭐 이러는 것보다 교과서하고 주신 프린트물하고 그 다음에 내가 푼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서 틀린 게 왜 틀렸는지 생각을 해보고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으면 원래 교과서에 해당되는 내용을 참고하고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식으로 해서 그 틀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게 새로운 문제를 또 건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필기, 프린트물에서 요 얘기는 지금 아까 요 얘기하면서 지금 놓치고 따로 안 했던 것 같은데요. 당연한 얘기인데 학생들 대부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그 교과서나 프린트물이나 필기에다가 중요하다고 형광펜, 빨간 펜 막 뭐라고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는 식으로 선생님 강조하셨다고 막 써놨습니다. 문제는 써놓은 것은 기말고사 보기 전 한 3, 4주 전이라 어느새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직전 대비할 때쯤에 그걸 잊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기말고사 시험 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2시간 정도를 딱 각 교과목별로 선생님이 시험에 나올 것 같다고 강조했던 것들만 한번 보겠다고 그 2시간 정도를 각 교과서를 쭉 보세요. 그리고 A4 용지 같은 거 한 장 딱 해놓고 국어에서 몇 페이지 선생님이 강조하셨었다. 그 다음에 뭐 영어에서 또 수학에서 뭐 도덕이나 뭐 사회 뭐 이런 식으로 한문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보는 사이에 수업을 하면서 강조했던 내용들 그리고 또 시험 문제를 내시면서 고민하시면서 뭔가 수업 시간에 본인도 모르게 말씀하신 강조하신 것들이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거를 잘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면 노트나 프린트물이나 교과서에 뭔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취합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시험 직전에 봐야죠. 네. 자, 그 다음에 건강 최적화 얘기했습니다. 잘 자는 수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먹는 측면에서는 다른 거 할 거 없고요. 지금 막 날이 많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익힌 음식 먹으라는 거 하고 스트레스 쌓이니까 과자하고 약간 불량식품에 해당되는 거 슬러시 같은 거 많이 먹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쌓이고 이러면 뭐 떡처럼 쫄깃쫄깃한 거라든지 좀 바삭바삭한 거 먹고 싶으면 오이라든지 홍당무 같은 거 잘게 잘라서 먹는 쪽으로 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다지 좋지 않은 패스트푸드 종류의 음식들은 먹을 때는 달고 바삭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오히려 올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권장하고 싶은 음식은 아닙니다. 정 먹고 싶으면 시험 끝나고 드시고요. 시험 직전에는 그런 음식들 조금 자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좋겠죠. 안 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만약 이 동영상 보는 게 정말 시험 직전 뭐 한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지나간 시간이 막 후회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회하면서 또 시간을 놓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포스트잇이나 A4 용지 같은 데다 써